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노무입니다. 네, 최근에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개수가 몇 개인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기존에는 26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11개라고 변경이 되었어요. 그쵸? 대법원 판결이.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노동부 행정해석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이긴 한데요. 네네. 첫 번째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결론, 1년 계약직 연차휴가가 개수가 몇 개이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이 됐다. 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들이 쭉 나와 있죠. 이 판결 취지에 따른 다른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네. 관련 행정해석도 다 일률적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개수는 26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11개이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결국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문제는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어야지 그거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어쨌든 발생과 사용의 문제를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달았다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그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차휴가라는 게 월 단위 연차랑 연 단위 연차가 있잖아요. 네네.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달 한 달을 개근하면 한계가 생기고 연 단위 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80% 이상을 출근을 하면은 이제 15개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거든요. 네. 법상으로는 이 연차휴가라는 게 발생하는 요건이 이 출근율이다라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그쵸. 결국에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은 이 출근율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네. 월 단위 연차는 법상으로는 전달, 개근이라는 출근율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 단위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을 채울 것이라는 출근율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 법원 대법원 판결은 거기에다가 하루를 더 근무할 것이라는 요건을 네네.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네. 한 달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연차 휴가가 이제 전달 개근한 거를 전제로 한계가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은 한 달 개근을 하고 퇴사를 하면은 연차 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3달 일을 하고 퇴사했다라고 치면은 네. 기존 같았을 경우에는 3달 다 개근했다 치면은 이제 퇴사할 때 연차 휴가가 3개 발생하는데 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변경된 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르면은 네. 결론적으로 3달만 딱 개근하고 퇴사했었을 때 연차휴가가 2개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네. 3달 딱 근무하고 플러스 하루만 더 일한다 라고 하면은 연차휴가를 3개짜리를 쓸 수 있는 날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네. 3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네. 1년만 딱 일을 하고 퇴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만 발생을 하는데 네. 1년 일하고 플러스 하루만 더 일을 한다.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은 네. 연차휴가가 11개 플러스 15개 해서 26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년만 딱 채웠을 때는 연 단위 연차는 발생 안 하고 네. 월 단위 연차 11개만 발생을 한 거고 네네. 그 다음에 1년 플러스 하루만 더 일을 하더라도 네. 연 단위 연차까지 발생을 하니까 네. 총 26개가 된다. 이게 네. 결론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이제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연차 휴가의 발생과 사용 문제가 몇 년 차를 따지지 않고 다 똑같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쵸. 그럼 만약에 딱 3년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라고 치면은 네. 이제 1년 차에 11개가 발생을 하고 네. 1년 플러스 하루 일한 더 그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2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한 시점에 또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3년만 딱 일을 한 시점에는 이제 발생을 안 하는 거죠. 3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해야지 16개가 발생하는데 생기는 거네요. 딱 3년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 16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쵸. 결론적으로는
법상 요구하고 있는 출근율에 하루를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네, 근로관계 다음 날의 근로관계가 존속이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부분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수만큼이 아니라 그냥 하루면 된다라는 맞아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루만 더 일을 하면은 통째로 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년하고 하루 더 일한 사람이랑 2년을 딱 일한 사람이랑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죠.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하면 11개 플러스 15개 합쳐서 26개고 딱 2년을 꽉 채워서 2년 차에 이제 딱 퇴사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도 26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발생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364일 차이 나나요? 그렇죠. 364일 차이. 네, 364일이나 차이 나는데 연차휴가 개수는 똑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문은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라고도 보일 수가 있는데 노동부가 어쨌든 행정 해석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동부가 이 행정 해석을 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행정 해석 변경에 관한 설명 자료를 쭉 읽어보면은 네. 뭐 행정 해석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노동부가. 근데 노동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씁니다. 네. 이러이러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노동부 행정 해석 변경 설명 자료를 보면은 한마디예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 변경할 수밖에 없다. 네. 딱 그 한마디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논리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 노동부가 너무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노동부를 네.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계속 행정해석을 기존으로 고집을 하면은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점점 커질 거라는 그 부담감, 네.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은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검찰로 법 위반 판단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때 과연 검찰이 이걸 기소를 할까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11개라고 판시를 했음에도 노동부는 26개가 아니면 법 위반이라고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를 과연 기소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판례 구속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근거는 충분한 네, 한 그쵸. 거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변경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게 현실적인 실익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저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부 대변인은 아니죠. 저는 노동부를 항상 좀 많이 까는 스타일이죠. 네, 뭐 그런 현실적인 어떤 입장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행정해석이 변경이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맞닥뜨려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노동부 행정해석은 네. 노동부라는 그 행정부처의 내부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노동부로 만약에 내 1년 계약직 분들이 퇴사하면서 내 연차휴가는 26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하면은 노동부는 아닙니다. 11개입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제는 내가 1년 계약직 분들이 26개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부로 가시면은 네. 안 된다. 결국에는 법 위반 없음, 내사 그쵸. 종결 처리된다라는 끝납니다. 거죠. 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부로는 구제를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배치되는 게 지금 있다라고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노동부에서는 이제는 뭐 얄짤없다라는 건데 얄짤없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이전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네. 다퉈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계속 이전 영상부터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배치되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 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1년 계약직 분들의 연차휴가가 26개라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있고 헌재 결정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26개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11개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얄짤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통한 최종 결론을 한번 봐볼 가능성은 있지 않나. 네.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네. 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 들은 건 없나요?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네. 소송 진행 중이라고 들은 것 네. 같고 이게 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1심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언젠가는 전원 합의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연차 휴가 제도가 사실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앞으로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배치되고 있어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전원합의체 나왔는데 26개라고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못 받았던 분들이 집단 네. 뭐 소송 들어가고 당연히 노동부 행정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나오면 무조건 변경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럼 또 변경해야 그렇죠. 되나요? 또 변경을 하고 노동부는 이제부터는 노동부 그때부터는 또 가셔도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네. 민사소송으로 3년치 뭐 소멸시효 네. 소급해서 들어가는 이런 또 엄청나게 진짜 혼란스러운 상황이 복잡해지겠네요. 발생하겠죠. 네. 네, 근데 현 상황에서 또 복잡한 상황이 또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일단은 26개라고 생각을 해서 26개에 대한 뭐 이제 못 쓴 부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뭐 정산을 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이미 처리를 해온 사업장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11개라고 바뀌었으니까 음. 이거 다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준 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공방 논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이미 줬던 부분을 그냥 뱉어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거를 사업주 입장에서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뭐 돌려주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참 좀 그렇네요. 네. 뭐 최근 뭐 사업주들이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요새 굉장히 이제 뭐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해석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조금 얼른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예상되는 변화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